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주말에는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으르렁거리더니 평일이 오니까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휴전을 곧 한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05K에 다시 회복을 했고요. 이런 모습,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말에 발생을 하면서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코인 시장만 모두 영향을 받았다가 평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다시 화해하는 그 패턴이 이번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더니 화해를 했다고 모든 자산 시장이 뜨겁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 코인 시장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때 움직이는 변수가 이야기하는 방향이 어떤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소식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언론 매체에서는 진짜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자산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에 이야기하는 바는 분명히 휴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다시 105K를 회복을 하면서 보시게 되면 주말에 좀 늦게 숏 포지션을 구축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에 모두 정리가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사실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100K가 한번 뚫린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미국에 있는 미국 기지에 이란이 미사일을 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하락을 했었고 100K 밑으로 갔다가, 사실 그 부분이 이란이 미국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형식적으로 이런 뭔가 보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보복, 좀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보복이 끝난 거가 전달이 되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고, 그 뒤에 트럼프의 이제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105K를 뚫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자산 시장에선 진짜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아직 들은 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05K를 다시 회복하면서 주말에는 롱 포지션이 하루에 15만 명, 20만 명씩 터지면서 하나로 1조 원이 넘는 돈이 터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늦게 숏 포지션을 구축했던 대부분 개인들이 숏 포지션을 늦게 구축을 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번 상승에 전부 다 정리가 돼서 주말에는 롱, 평일 처음 시작에는 숏 모두 정리가 된, 그러니까 변동성이 매우 큰 기간을 지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세력들 같은 경우도 새벽에 공습이 있을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매도에 임했다가 그게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전달이 되면서 거의 동시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움직임들이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이란, 이스라엘, 미국이 이란을 때리기 전 가격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낸스 전 CEO였던 짜오장펑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격이 거의 바로 반등을 하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하락했을 때 짜오장펑의 트위터를 보면 언제나 이런 트위터가 나옵니다. 같은 경우도 올타임하이 밑에 매수하는 거는 다 바이 더 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안심을 주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란, 이스라엘, 미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특히 미국이 이란을 때렸을 때 짜오장펑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절묘하게 그 시기가 항상 맞닿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말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때는 리테일들이 비트코인을 10,000개 넘게 한 번에 던지면서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보시게 되면 실제로 14,000개 정도를 리테일들이 던졌고,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공포감, 그리고 그 뒤에 공포감으로 던져지는 물량에 의해서 밀리는 물량들까지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손절 처리를 한 부분이겠죠. 이렇게 손절이 되면서 시장에 비트코인이 나오게 됐고, 그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에도 크게 영향을 줬었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긴 호흡으로 봤을 땐 매수하기 좋은 시점에 다가왔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었었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건 롱텀 홀더들 그리고 고래들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밑에서 받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그 밑에서 받아가면서 리테일들의 비트코인을 고래들과 세력들, 롱텀 홀더들이 받아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최근인데 매크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미사일 쏘고 하는데 거기서 미사일을 쏘지 말라고 한다고 미사일 안 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다라고 전제를 하는데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 중요한 데이터들이 변곡점 구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유가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세를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유가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에너지 물가를 잡는 걸 가장 큰 우선 목표로 했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여러 가지 우당탕탕이 있었지만 유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잡았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오면서 유가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서 이 유가가 잡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유가가 잡힌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를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금리 인하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야 되는 변수다. 그 유가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서 급락을 했다라는 게 있고 연준의 대표적 매파였던 범원 의사가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히게 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우회를 했습니다. 꽤 큰 변화고요. 이 변화, 이 흐름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가 그리고 이 좀 이따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는 것들로 바뀌고 있다. 아주 급박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매크로 지표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연준의 매파의 변심,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LEI라고 해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LEI가 사실 반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엄청나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냐, 경기가 좋지 못하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쓰면서 통화량을 늘리고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 이게 다시 반등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려고 하는 게 한국은행에서 고용,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실질적인 이제 물가가 아니고 뭐 한국에 있는 경기가 염려된다고 하면서 하는 게 금리 인하 그리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막 푸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지 못할 때 이런 돈들이 많이 풀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을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 경기 선행 지표가 좋지 못한 것들이 합쳐졌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빠르게 열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지표고 그 흐름이 앞으로 시장에 지금까지는 돈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미국에서부터 돈이 풀릴 수 있는 변화가 생겨가고 있다는 걸 오늘 영상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실 때 그 부분을 꼭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크 인베스트의 ETF를 보게 되면 저점 대비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스마트 머니들이 돈을 여기에 넣고 있다라는 말과 같고 이 말은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돈이 풀린다. 기술주나 조금 리스크 있는 주식들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아크 ETF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 감세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세안과 같이 나오는 게 뭐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감세안과 함께 규제 철폐 이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투자하고 있는 아크 ETF가 올라가는 것들 이게 코인 시장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흐름,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감세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는
부채 한도, 부채 상향 이 부분도 같이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통과가 된다고 하면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사실은 7월, 8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마저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변수 7월 8일 날 우리가 관세 관련돼서 유예가 되는 게 7월 8일 날 거의 끝나가는데 그 부분 또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변동성을 주면서 가격을 뒤흔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을 때 오늘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가져가면서 챙기면서 원웨이로 갈 수 있는 큰 흐름이다. 물론 그 안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큰 그림, 큰 흐름은 이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걸 오늘 영상에서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풀 꺾였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다른 자산군들에 비해서도 약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가려고 하는 방향에 비해서 못 가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뜨거워지면 그 무엇보다 더 빠르게 뜨거워질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고 그 흐름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부분 지속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변화의 변곡점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사실 지금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알트코인이 너무나 많이 힘들고 개인들은 비트코인보다도 코인 시장에서 투자하는 중에서도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의 비중이 높은데 알트코인이 정말 죽을 쓰고 있고 정말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와둘 수 있지만 사실 이때 준비를 잘 해두면 어쨌든 과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관찰을 잘하고 이 시기에 최소한 시장에서 이탈은 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의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시장을 이탈하면 안 되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에 결론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